먹어서 병을 이기는 법, 윌리엄 리 지음. 혈관 신생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혈관 신생의 작용. 우리 몸에는 산소와 영양소를 운반해서 세포들의 생명을 유지시키는 약 10만 킬로미터에 이르는 혈관이 있다. 이런 혈관은 건강 조직에 영양을 공급하고 질병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생명의 관이다. 몸속의 혈관을 일렬로 늘어세우면 지구를 무려 2바퀴나 돌 수 있는 길이가 된다. 그런데 놀랍게도 심장에서 뿜어져 나온 혈액이 몸 전체를 돌아서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는 데는 약 60초밖에 걸리지 않는다. 혈관 중에 가장 미세한 것은 모세혈관이라고 불린다. 머리카락보다도 얇은 이런 모세혈관은 몸속에 약 190억 개나 있다. 모세혈관은 세포로 전달되는 혈액 수송 체계의 최종 연결고리이기 때문에 세포들과 특별한 관계를 유지한다. 그리고 혈관의 말단에 위치하기 때문에 몸의 모든 세포들은 모세혈관에서 사실상 200마이크로미터 반경 내에 있다. 이 정도면 사람 머리카락 두께만큼도 안 되는 대단히 가까운 거리이다. 모세혈관의 분포도와 분포 양식은 어떤 신체 조직인가와 그 조직에 필요한 혈액의 양이 어느 정도인가에 좌우된다. 예컨대 근육은 산소 요구량이 대단히 큰 조직으로 몸의 지지대 역할을 하는 뼈와 비교했을 때 혈액 공급량이 4배나 많다. 혈액 소모량이 그 외의 조직들로는 뇌, 심장, 신장, 간이 있으며 이런 조직에는 모세혈관이 1제곱마이크로미터나 3000개 정도로 대단히 조밀하게 분포된다. 모세혈관을 현미경으로 관찰해보면 성장하는 조직에 맞게 적절히 디자인된 예술 작품같이 보인다. 가림 피부에 혈액을 공급하는 모세혈관은 혈관이 고리 모양으로 연달아 연결된 여러 줄의 벨크로 염인 형태이며 몸의 표면에 혈액을 공급해서 온기와 색깔을 부여한다. 척수에서 손가락 끝에 이르는 신경을 따라 흐르는 모세혈관은 마치 전화해선에서 해선처럼 연결되어서 신경에 영향을 공급하고 감각을 예리하게 유지시킨다. 대장의 모세혈관은 아름다운 기하학적인 벌집 형태여서 대장에 소화 잔여물이 가득 찰 경우에 대장과 함께 늘어날 수 있으면서도 영양소와 수분을 흡수해 혈류로 보내기 위해 표면적이 최대화되어 있다. 혈관 신생은 생명조제에 꼭 필요한 핵심적인 기능이어서 생식계통에서 그것도 착상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시작이 된다. 정자와 난자가 만날 때쯤에는 이미 자궁 내막에 새로운 혈관들로 한 겹의 층이 형성되어서 수정란을 사용해서 영양을 공급할 준비가 갖춰진다. 임신이 되지 않으면 매달 생리기간에 내막의 층이 떨어져 나가지만 수정란이 착성될 경우에는 이 혈관들이 태아의 최초의 영양 보급로가 된다. 착상 후에 약 8일이 지나면 새로운 혈관 조직이 태반이 만들어져서 엄마에게로 태아로 혈액이 전달된다. 그 뒤로 9개월에 걸쳐서 혈관 신생의 조화로운 작용이 태아 안에서 진행되면서 아무것도 없었던 상태에서 시작해서 완전히 새로운 순환계가 갖춰지고 몸의 기관이 모두 채워진다. 임신 2기가 되어서 출산이 임박하면 태반에서 혈장 인자라 불리는 자연 발생적인 혈관 신생 억제 인자가 분비되어서 혈관의 정식이 늦춰진다. 이처럼 혈관을 만들기 시작하고 늦추고 멈추는 능력은 태아계의 발달뿐 아니라 평생에 걸쳐서 건강을 지켜주는 혈관 신생 방어 체계의 전형적인 특성이다. 혈관 신생 방어 체계는 인간을 포함해서 선언기관이 있는 모든 동물들을 보호한다. 수술이나 외상 등으로 우리 몸에 깊은 상처가 생기면 그 즉시 상처 부위의 변화가 시작되고 상처가 완전히 아물 때까지 계속해서 변화 과정이 진행된다. 만일 피가 흥건히 날 정도로 무릎이 심하게 끼어지고 나중에 딱지가 졌을 때 섣불리 딱지를 벗기는 경험이 있다면 그 과정이 진행되는 것을 직접 목격한 셈이다. 딱지 밑에 있는 조직은 선홍색이며 반들거린다. 그 붉어진 부위에서는 새로운 혈관 수천 개가 만들어져서 상처에 입은 조직을 건강하게 회복시킨다. 그것이 바로 혈관 신생 과정의 예이다.
혈관 신생은 상처 입은 조직에서 출혈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시작된다. 이 반응을 촉발하는 것은 상처 부위의 정상적인 혈류의 흐름이 가로막히면서 생기는 저산소증이다. 산소 부족은 혈관을 증식해서 산소를 더 많이 유입하려는 신호다. 실제로 저산소증이 나타나면 상처 입은 세포들은 혈관 신생을 자극하는 성장인자라고 불리는 단백질을 분비한다. 염증은 치유 초기에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대식세포와 호종구라고 불리는 염증세포들은 상처 부위로 흘러들어가서 상처에 생긴 세균이나 잔해들을 청소하고 자체적으로 혈관 신생을 위한 성장인자를 분비해서 혈관 신생 반응을 증폭시킨다. 그때부터 세포 수준에서 혈관을 증식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일이 펼쳐진다. 인체에는 혈관의 내막을 만드는 내피세포라고 불리는 특별한 세포가 있는데 치유를 담당하는 구조팀은 대기하고 있다가 성장인자의 신호를 받고 내피세포를 배치한다. 약 1조 개의 내피세포가 순환기관의 내막을 형성하기 때문에 내피세포는 몸에서 가장 숫자가 많은 부류의 세포에 속한다. 이런 각각의 내피세포를 점화 스위치와 연결된 자동차 엔진으로 상상해보자. 상처 부위에서 방출된 성장인자는 자동차의 열쇠에 해당한다. 자동차 열쇠가 점화 스위치에 딱 들어맞듯이 성장인자들은 내피세포의 표면에 달린 특정 수용기에 들어맞는다. 점화 스위치에 정확한 열쇠가 꽂히면 엔진의 시동이 걸린다. 이때 내피세포들은 성장인자 단백질의 발원점으로 이동할 준비를 갖추고 분열해서 새로운 혈관이 될 간을 만들기 시작한다. 하지만 그 전에 우리 우선에 내피세포들이 정맥 밖으로 나와야 한다. 내피세포들은 세포 바깥쪽의 슬리브의 관처럼 생긴 벽을 소화하는 효소를 분비해서 혈관 벽에 구멍을 낸다. 그러면 활성화된 내피세포들이 구멍들 밖으로 잇따라 빠져나오고 상처 부위에서 파송된 성장인자들의 증감에 따라서 그 방향으로 새로운 혈관을 만든다. 혈관은 가늘고 길게 늘어나고 세로로 동그랗게 말리면서 관을 형성한다. 이런 관들은 나중에 끝부분이 연결되어서 모세혈관 고리를 형성한다. 상처 부위의 모세혈관 고리들이 갈수록 많이 형성되면서 치유를 위한 새로운 순환이 탄생한다. 새롭게 형성된 혈관은 너무 약해서 혼자 힘으로는 혈류를 지탱할 수가 없다. 그래서 혈관 주위 세포의 도움을 받으며 발달한다. 혈관 주위 세포는 몇 가지 방식으로 혈관을 발달을 돕는다. 우선 튜브 양말, 뒤꿈치가 따로 없는 신축성 강한 양말로 발목을 감싸듯이 혈관 주위 세포가 내피의 관 주위를 감싼다. 그와 동시에 혈관 주위 세포는 혈관 신생을 늦춰서 혈관이 심각하게 과잉 생성되지 않도록 방지한다. 혈관 주위 세포들은 모양 변형이 가능하다. 일단 새로운 혈관에 자리를 잡으면 촉수처럼 생긴 팔로 내피세포를 감싸 안는다. 혈관 주위 세포 한 개는 한 번에 최대 20개의 세포를 관장하며 화학 신호를 방출해서 혈관 신생 과정에서의 광분한 활동을 가라앉힐 수가 있다. 일단 새로운 혈관들이 자라나고 안정화되면 혈액순환이 시작된다. 새로 흘러든 산소는 성장인자 스위치를 서서히 줄여서 정지시킨다. 동시에 자연적인 혈관 신생 억제제가 해당 부위에서 방출되어 새로운 혈관이 더 이상 자라나지 못하게 억제한다. 새로운 혈관이 확실하게 자리를 잡으면 혈관을 감싼 내피세포들은 생존인자라고 불리는 단백질을 대량으로 만들어내서 혈관 신생이 일어나는 곳 주위에 있는 세포들이 치유되도록 돕는다. 방어 능력이 있는 이 새로운 혈관들은 새로운 제대로 형성될 경우에 평생 유지되면서 피부를 비롯한 몸의 여러 기관들을 보호한다. 혈관 신생 체계는 몸의 기관들이 건강하게 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혈관이 더 많이 필요한 시기와 장소를 지속적으로 감지한다. 혈관은 뛰어난 건축과 같은 안목으로 운동 후에 혈관이 더 필요하다는 사실을 감지한다.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 혈액이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런가 하면 혈관을 정리할 필요는 없는지 여부도 지속적으로 살핀다. 건강한 혈관 신생 체계는 혈관이 너무 많거나 부족해지지 않도록 적당한 균형과 분포를 유지하는 임무를 하루 24시간 끊임없이 수행한다. 혈관 신생 체계는 밝기를 조절하는 초강 스위치 같아서 혈관을 증식해야 할 필요가 있으면 강도를 높인다.
낮춰야 할 때는 몸 안에서 자연적으로 생기는 내생적인 억제제가 그 과정을 진압한다. 자극하고 억제하는 이런 작용은 근육, 혈액, 심장, 뇌, 모유, 정력을 포함한 체내 모든 곳에서 나타난다. 최적의 건강 상태를 유지하려면 혈관 신생을 조절하는 체계가 완벽해야 한다. 하지만 평생에 걸쳐서 많은 요인들이 이런 방어 체계를 무력화시킨다. 과도한 혈관 신생으로 병든 조직에 영양을 공급하거나 아니면 혈관 신생이 부족해서 조직의 손실과 상해를 초래하기도 한다. 2부에서는 혈관 신생 방어 능력을 높여서 병에 대한 몸의 저항성을 키우는 식품들에 관해서 알아볼 것이다. 그에 앞서 몸에서 자라는 미세한 암에 관해 살펴보면서 이런 방어 체계가 어떤 식으로 붕괴되는지 그에 따라 어떤 심각한 결과에 이를 수 있는지를 짚고 넘어가겠다. 그래야 건강에 유익한 음식을 먹는 것이 왜 그토록 중요한지를 이해할 수 있을 테니 말이다. 미세한 암 조직이 몸에서 더 이상 자라지 않는 주된 이유는 몸의 선천적인 혈관 신생 억제 기능 때문이다. 이런 보호 기능은 악성 종양의 혈액 공급을 차단함으로써 종양의 성장을 억제한다. 하버드 의대 연구원들이 1974년에 이미 발견했듯이 종양에 영양을 공급하는 혈관이 없으면 암세포는 성장을 멈추고 무해한 상태로 유지된다. 5장에서 설명을 하겠지만은 우리 몸의 면역체계는 나중에 결국 그런 미세한 암세포를 찾아내서 제거한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상처 치유 과정에 맞먹는 엄청난 양의 성장 인자 신호가 분비되면서 암이 존재하던 아주 작은 영역이 방어체계를 압도해 버리기도 한다. 연구실에서의 실험을 통해서 작은 암세포 덩어리의 혈관이 새로 생기기만 하면 종양이 기하급수적으로 자라서 혈관 신생이 시작된 지 단 2주 만에 크기가 16,000배나 커질 수 있음이 확인이 되었다. 종양이 혈관 신생 방어 체계를 장악해서 자기 자신의 선한계를 증식할 경우에 무해했던 암세포가 순식간에 치명적인 암으로 발생할 수 있다. 설상가상으로 암 조직에 영양을 공급하는 것과 동일한 혈관이 통로 역할을 해서 악성세포가 혈류로 빠져나갈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가장 위험한 상황인 암세포의 전이가 나타난다. 실제로 암 환자들이 최초에 발생한 종양으로 목숨을 잃는 경우가 드물다. 그런 종양은 수술로 보통 제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된 사망 원인은 산탄을 퍼붓듯이 사정없이 몸을 공격하는 암세포의 전이다. 불필요한 곳에 혈관 신생이 진행되지 않도록 조절하는 몸의 기능을 강화하면 암을 억제하는 강력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혈관 신생 방어 능력을 키우는 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목표다. 혈관의 신생을 균형 있게 조절하는 몸의 선천적인 대응 체계가 활성화되면 암세포에 영양이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암세포가 증식하지 못한다. 혈관 신생 치료법으로 효과를 보았던 최초의 환자는 콜로라도 덴버에 사는 12세 남자 아이 톰 브릭스였다. 톰은 폐에 종양이 생기는 폐 못의 혈관 종증이 있었다. 종양 부위가 확대되면서 호흡이 힘들어져서 걱정 좋아하던 야구를 할 수 없게 됐고 심지어 밤에 잠을 자는 것조차 힘들어했다. 담당 의사들은 최후의 수단으로 혈관 신생을 중단시키는 인터페론 알파라는 약을 사용했다. 그리고 1년 뒤에 폐의 종양들이 줄어들면서 톰은 정상적인 생활을 다시 할 수 있게 됐다. 톰의 치료 경과는 대단히 놀랄만한 것이었다. 이는 혈관 신생으로 종양을 치료한 최초의 인간 사례로 뉴 잉글랜드 의학 저널에 소개되었다. 생명공학 기업들은 1990년대에 종양의 혈관 신생을 억제하는 표적 치료제를 개발하기 시작했다. 암을 치료하는 혈관 신생요법의 효과가 최초로 증명된 사례는 대장암으로 종양의 혈관들을 겨냥한 아바스틴이라는 치료제를 사용한 환자들의 생존율이 높아졌다. 이후에 다른 많은 암들도 혈관 신생을 억제하는 기능을 하는 아바스틴을 비롯한 10여 가지 3표의 약을 사용해 신체 고유의 혈관 신생 방어 기능을 증강시켜서 치료할 수 있었다. 치료 가능한 암의 종류로는 신장암, 폐암, 뇌암, 갑상샘암, 간암, 자궁, 경부암, 난소암, 유방암 그리고 다발성 골수 종 등이 있다. 미국 식품의약국의
마크 맥클렌러는 2004년에 이제 혈관 신생 억제제는 수술, 항암치료, 방사선의 뒤를 잇는 암의 4번째 치료요법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과도한 혈관 신생은 암 외에도 시력 손실을 비롯한 다른 많은 질병을 불러일으킨다. 눈이 건강할 때에 우리가 눈아프 것을 볼 수 있는 이유는 빛이 혈관에 방해받는 일이 없이 수정같이 맑은 체액을 거쳐서 망막에 닿고 뇌에 인식되기 때문이다. 눈의 혈관 신생은 아주 엄격하게 통제되어서 망막의 혈관을 감싼 뇌피세포는 보통 평생 단 2번만 분열된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65세 이상의 노인들의 시력 손실의 주 원인인 노인 황반 변성, 노화에 따른 시력 감퇴와 당뇨병으로 인한 시력 손실, 모두 혈관 신생으로 비정상적으로 얽힌 혈관 다발이 생기면서 체액이 유출되고 출혈이 생기면서 발생한다. 불필요한 혈관 신생에 따른 이런 끔찍한 결과로 시력이 파괴되는 것이다. 다행히도 이제는 FDA의 승인을 받은 생물학적인 약제를 눈에 주입해서 파괴적인 영향을 끼치는 혈관 신생을 중지시킴으로써 체액 유출을 막고 시력을 보호할 수 있다. 일부 환자들은 이런 치료로 시력을 되찾기도 한다. 내가 치료했던 환자들 중에는 노인 황반 변성으로 사실상 장님이 되어 가장 좋아하는 골프나 운전을 전혀 할 수 없었던 사람이 있었다. 하지만 치료를 받은 뒤로 다시 운전을 하고 골프장에 나갈 수 있게 되었다. 류마티성 관절염과 퇴행성 관절염이 있으면 관절에 염증이 생기면서 파괴적인 효소를 분비하는 새로운 혈관이 만들어진다. 이런 효소들은 연골을 파괴해서 격심한 관절통을 유발한다. 또 피부가 흉하게 붉어지거나 하얀 각질이 일어나는 증상인 근선에서는 피하에서 비정상적인 혈관 신생이 진행되면서 부종 심한 가려움, 통증을 동반한 홍반을 유발하기도 한다. 알츠하이머 병도 과도한 비정상적인 혈관 신생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나른 정신과 의사 앤소니 베그누치 박사와 함께 2003년 의학저널 란센에 발표한 논문에서 뇌혈관의 이상이 알츠하이머 병에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알렸다. 알츠하이머 병이 발생하면 뇌혈관이 비정상적으로 작용해서 혈액의 흐름을 개선하기보다는 오히려 신경독소를 분비해서 뇌세포를 죽인다는 사실이 현재에는 널리 알려져 있다. 심지어 비만도 혈관 신생의 깊은 관련이 있다. 비만은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질병이지만 과식과 불건전한 식습관은 혈관 신생을 자극하는 성장 인자의 혈중 수치를 높인다. 종양과 마찬가지로 지방 덩어리도 지방세포에 영양을 공급할 새로운 혈관이 있어야 자랄 수 있다. 이런 증상들을 비롯한 많은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혈관 신생 표적 치료제들이 개발 중인데 실험실에서와 임상실험에서 이로써 모두 유망한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필요 이상으로 혈관이 생성되지 않도록 저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혈액 공급을 복구하거나 증가시켜야 할 신체 기관을 보호할 수 있도록 순환기를 적절히 발달시키는 능력을 유지하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나이가 들면 몸의 순환기가 자연적으로 쇠퇴하기 때문에 건강한 조직과 기관에 영양을 공급하고 유지하기 위해 몸의 기능을 뒷받침하고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 이런 기능이 위태로워질 경우에 혈관 신생 방어 체계를 갖추지 못해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그런 심각한 결과 중 하나가 신경장애다. 신경장애는 신경의 기능이 손상되면서 발생한다. 이런 장애가 있으면 심각한 통증이나 마비가 생길 수 있으며 증상은 비교적 가벼운 수준에서 중증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말초신경은 몸 전체를 흐르는 배선으로 수축하거나 이완하라는 뇌의 명령을 근육에 전달한다. 또 피부와 근육에서 느끼는 감각을 내려보내는 역할도 한다. 당뇨가 있는 사람들은 혈당이 적절히 관리되지 않을 경우에 신경의 혈액이 공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혈관 신생 방어 체계가 무너지면 다른 많은 질병을 찾아들 수가 있다. 만성적인 상처도 그 중에 하나다. 미국에서만 해도 800만 명 이상의 당뇨, 죽상, 동맥경화증, 하지 증명류 등으로 생긴
만성 상처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다. 만성적인 상처는 이방암, 대장암보다도 사망률이 높은 눈에 크게 안 띄면서도 치명적인 병이다. 만성적인 상처가 있는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는 혈관 신생을 촉발해서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치유 속도를 높이는 것을 주요 목표로 중에 하나로 삼아야 한다. 이런 목표는 다양한 의료기와 식단을 포함한 여러 기술을 활용해서 달성할 수 있다. 심장관계 역시 혈관신생 방어책이 의존해서 있다. 당뇨병이나 고콜레스테롤증 같은 병이 있거나 흡연하거나 나이가 많아서 혈관신생이 순조롭지 못한 환자들은 이런 방어작용이 더디게 되어진다. 방어작용. 음식과 혈관신생. 완벽하게 기능하는 혈관신생체계는 분명 많은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준다. 우리의 건강은 순환계의 혈관이 과도하게 부족하지 않고 정상적인 균형을 유지하느냐에 좌우된다. 이런 균형이 뒤틀어지면 도움이 필요하다. 생물약제를 개발하는 제약기업과 의료기기 기업들의 연구원들이 환자들의 생명 발달의 시력을 보존하는 새로운 치료법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하는 데에는 10년이나 그 이상의 긴 시간과 10억 달러 이상의 큰 돈이 들기도 하며 설사 개발에 성공하더라도 비용이나 약을 구하기 힘든 이유 등으로 일반인들이 이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 게다가 이런 약과 기기들은 예방이 아니라 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다. 반면에 우리가 먹는 음식은 치료를 보조하는 수단뿐만 아니라 병을 예방하는 목적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세계 각지에서 진행되는 연구는 우리가 익히 알고 즐겨 먹는 몇몇 음식들로 혈관신생 방어체계의 양쪽 측면을 모두 강화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이런 접근 방식의 위력에 관해서 증거는 무수히 많다. 콩, 야채, 차를 많이 먹고 마시는 아시아 사람들은 이방암과 그 밖에 여러 암에 걸릴 위험이 상당히 낮다. 가령 일본에는 100세 이상의 사람들이 6,900명이나 된다. 중국도 100세 이상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건강하게 104세까지 장수했던 내정저보 위산 밑에서 주민들이 녹차를 키우는 상하이 외곽의 창수라는 마을에 사셨다. 100세가 넘어서까지 활기차게 사는 그리스 이카리아와 이탈리아 사르디니아의 노인들은 엄격한 채식 식단은 아니지만 혈관신생 방어체계를 강화하는 식재료가 가득한 지정식 식단을 따른다. 혈관신생 방어체계가 파괴되어 생기는 질병들은 어떤 것이 있나? 과도한 혈관신생은 노화에 따른 시력감퇴, 알츠하이머, 뇌암, 암 종류고, 불충분한 혈관신생은 혈관신생이 잘 안 될 때 탈모, 당뇨병, 족부, 발기부전, 허혈성, 심부전, 신경증, 말초, 신경질환, 욕창, 정맥성, 하지, 궤양 이런 게 생길 수가 있다 이 말인데요. 혈관신생이 부족해서 2장에서 재생, 혈관신생이 장기에 영양을 공급할 혈관을 새로 만든다면 무엇이 몸속의 장기들을 만들고 유지하는 걸까? 재생 여기까지.